안녕하세요. 빅을본 AI 제4강 GPIO 입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로 외부의 버튼을 연결하고 이 버튼을 제어해보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LED 제어까지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의 클라우드 9으로 진행이 되고요. 준비물은 빅을본 AI 보드, 5V 3A USB-C 케이블이나 어댑터, 그리고 버튼,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브레드보드에 꽂을 수 있는 형태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풀업이나 풀다운을 진행해줄 저항, 외 LED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LED랑 저항, 그리고 M-N 케이블, 브레드보드가 필요합니다. 버튼 제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풀업이랑 풀다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업과 풀다운은 이제 플로팅 상태라는 걸 방지해주기 위한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은 풀업 레지스터와 풀다운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MCU, GPIO 쪽으로 신호가 들어갔는데 만약 이 레지스터가 없다면은 여기 스위치가 이게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을 거고 기본적인 값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MCU 자체에서 풀다운이나 풀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당 사항을 레벨하고 생각했을 때 스위치가 열려 있다면은 이 회로는 그냥 열린 회로가 되어서 하이도 로우도 아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풀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통해서 5V가 계속 공급이 되고 만약 스위치가 동작하면은 이쪽 저항이 있으니까 그라운드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쪽은 로우 값을 띄게 될 것이고요. 만약 풀다운 레지스터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로우 값을 띨 것입니다. 근데 스위치가 연결되면 하이 쪽과 연결되어 가지고 MCU 이 인풋 쪽에서 하이 값을 띄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프로 풀다운 처리가 다 되어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회로 안정성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풀업이나 풀다운으로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 회로 같은 경우는 일단 풀다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GPIO는 이제 P8과 P9번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보면 회로도는 이쪽 LED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왜 버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P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P8번에 있는 12번, 그러니까 GPIO 1에 12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게 P9의 15가 GPIO 1에 16이 사용되었었는데 같은 계열을 맞춰서 일단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위에서 6번째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이제 플러스는 3.3V 이제 GND 연결되어 있고요. 플러스가 버튼의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쪽에서는 저항이 연결되고 여기 신호선이 쪽에 P8번 쪽에 연결이 됩니다. 저항 끝단에 이제 스위치가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풀다운 저항을 해주고 있고요. 스위치가 눌리지 않은 상태라면은 로우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 GPIO의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LED에서 76번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일단 클라우드9에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LED 소스 코드가 있고 76번이었습니다. P8의 12번의 GPIO 번호를 확인해 보면은 네, 7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GPIO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먼저 회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가운데 스위치가 있고 갈색이 그라운드, 빨간색이 플러스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풀다운 저항 그리고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LED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걸 그대로 해서 74번의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IO 쪽에서 에코 74 익스포트로 값을 써주고요. 그러면 74가 이쪽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4로 이동해서 값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렉션 같은 경우는 in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input 모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밸류를 읽어보면은 이제 풀다운 되어 있으니까 0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만약 버튼을 누른 상태라면 이렇게 1로 나오고 다시 손을 떼면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액티브 로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값을 살펴보면 0인데요. 이거는 로우일 때 동작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이로우 반전을 줄 것이냐를 묻게 되는데요. 지금 손을 뗀 상태에서는 0, 버튼을 누른 상태에선 1이 나오게 세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액티브 로우를 1로 바꿔준다면은 손을 뗀 상태임에도 1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버튼을 누른 상태가 되면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로우를 반전을 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액티브 로우에 1을 써서 반전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액티브 로우는 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0으로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잘 나오고 1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언익스포트까지 진행을 해주고요.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일단 C++로 제어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GPIO 클래스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추가해 줄 거는 지난번에 이제 라이트만 추가했으니까 리드 밸류라는 걸 추가를 해 줄 거고요. 이 리드 밸류라는 부분에서 그냥 뭐 리턴 값을 바로 받는 형태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버퍼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퍼의 포인터, 이제 C 계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포인터, 즉 주소값을 넣어줘서 넘겨줘서 해당 주소값에 이제 함수가 값을 쓴 다음에 우리는 그 주소값에 넘겨주었던 그 값을 읽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튼 값을 읽는 부분, 그리고 버튼 값을 읽어서 이걸로 LED를 제어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이 LED 함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줘도 되고 듀플리케이트로 해주어도 됩니다. 여러 개 만든 건 하나 지우고, 이거는 이제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LED는 지우고, 이 밑에 저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을 할 텐데요. 라이트 밸류 위에 int read value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값으로는 이제 버퍼랑 length를 넣어 줄 텐데요. 캐릭터 버퍼 int len으로 해줍니다. 이러면은 버퍼라는 캐릭터 포인터를 받고 이제 length를 변수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수 만드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라이트 밸류 위에다가 만들어 줄 것이고요. GPIO 클래스 안에 있으니 앞에 GPIO를 붙여줍니다. 앞에 이제 이걸 만들어주고 패스를 설정해 줍니다. 이쪽은 그냥 똑같이 밸류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슬래시 밸류 슬래시 밸류 적어주면 되고요. 템프로 오픈, 그리고 밸류 패스를 이제 캐릭터 형태로 넘겨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쓰니까 쓰기 형태라서 W only로 해주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읽어야 되니까 옵션 값을 O 언더바 RD only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값을 읽기 위해서 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혹시 모르니 클로즈 C까지 적어줍니다. 만약에 그 파일을 여는데 실패했다면 리턴으로 까지 해주고요. 그 밑에는 이제 스테이터스를 하고 값을 읽는 리드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랑 똑같이 fftem프를 그대로 적어주고요. 여기서 해야 될 게 버퍼와 len을 적어줍니다. 버퍼는 이제 캐릭터 포인터를 넣어주면 되고, len은 int형의
그냥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렌에 주어진 숫자만큼 버퍼의 값을 읽게 됩니다. 캐릭터 형태로 읽게 되고요. 예를 들어 렌이 3이다. 그러면 이 위에서 연 파일에서 앞에서 3개만큼 읽어서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만약 버퍼의 크기가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서 버퍼의 크기가 10인데 렌이 뭐 한 15, 20, 100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말했던 오버플로우 같은 현상이라든지 버퍼에서 제대로 값을 읽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넘어서 버퍼 다음 메모리 주소가 영향을 받는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버퍼는 어차피 이제 리드 밸류에서 넘겨주는데 할 때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첫 번째 캐릭터만 읽을 거니까 엄청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문에서 스테이터스를 읽기 실패하면 스테이터스를 반환하고 클로즈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0을 리턴해서 프로그램이 잘 끝났다는 것을 적어주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디렉션, 액티브 로우를 바꾸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이 라이트 밸류의 응용이라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추적 처리로 일단 잠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74번을 btn 넘으로 해서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GPIO 클래스로 btn을 넣어주겠습니다. btn 넘버를 해주면은 생성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렉션은 in이 기본이니까 따로 디렉션 설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디렉션 설정이 되었을 때 이걸로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설정이 뭔가 오류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read value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넣어줄 버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퍼는 캐릭터 버퍼 10칸 사이즈로 만들어 주고요. 랭스는 뭐 첫 번째 맑으니까 그냥 숫자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버퍼 이제 캐릭터로 버퍼를 어레이로 10개 만들겠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여기에다가 버퍼만 넣어주면은 이제 버퍼에 0 예를 들어서 버퍼에 0이라고 하면은 캐릭터 형이 되지만은 이 0이 없는 그냥 버퍼만 적게 되면 제일 첫 주소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 형태로 전달받게 되고요. 우리는 첫 번째 값만 가져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ut으로 btn value 버퍼 0번이 되겠죠. endl로 마무리해 줍니다. 만약 여기에 스테이터스를 해서 받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테이터스는 이걸 읽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의미하지 읽은 값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리턴 형태를 이제 캐릭터나 뭐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해줘야 되는데요. 해당 방식은 이제 함수를 만들기 나름인데 조금 C++에서는 이제 저희가 scanf 같은 것도 이제 메모리 포인터를 보내서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값은 받으니까 btn read라는 이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스테이터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버튼 값을 잘 읽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컴파일을 진행해 줍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버튼을 실행하면은 디렉토리를 여는데 실패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보겠습니다. 네,
관리자 권한으로 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리드도 뭐 잘 되었고 밸류는 0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봐도 그대로 나오고요. 버튼을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면 밸류가 1이 돼서 잘 읽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정되는 걸로 보이니까 일단 이거는 확인을 위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버튼값 읽기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 버튼값 기반으로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제어는 지난 시간 코드랑 그대로 응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 이제 아웃으로 설정해서 헷갈리니까 LED DIR로 넣어주고요. 와일문을 쓰면은 이제 컨트롤 C 같은 걸로 강제 종료를 했을 때 저희가 소멸자까지는 실행되지 않고 소멸자가 도착하기 전에 강제로 종료하는 거라서 이제 이 디렉토리가 남아있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요. 일단 무한반복을 위해서 while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while에 1을 써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버튼에 리드를 해야겠죠. 1번 버튼을 읽고요. 만약에 스테이터스를 받고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은 값에 버퍼 0번을 확인할 건데요. 이게 1이다. 그러니까 버튼이 눌려진 상태다 라고 하면은 LED의 write value, 그러니까 우리가 0이면은 켜지고 1이면 꺼지는 상태가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0으로 해서 켜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쌍따옴표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따옴표 하나만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쌍따옴표는 스트링 형태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는 캐릭터, 그러니까 단문자를 의미합니다. 뭐 파이썬 같은 데는 이런 단문자 혹은 문장 이런 개념이 없는데 여기서는 캐릭터 하나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건지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캐릭터라고 반드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위에 10개로 선언했을 때는 이럴 때는 테스트 이렇게 장문으로 이제 쌍따옴표로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단 1일 캐릭터 0번의 값이 1일 버퍼 0번의 값이 1일 때 LED를 켜게 해주었고요. 밑에 else 문도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닌 다른 값, 아마 0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 값이다면 led.write value를 해서 1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0, 1 반복이 될 거고요.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무한 반복이 되면은 이제 뭐 CPU나 그쪽에 부하를 줄 수 있으니까 uSleep로 0.1초에 한 번씩 이제 뭐 슬립도 대기 상태긴 하지만은 0.1초에 한 번씩 보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거는 일단 확인을 위해서 어차피 while문 안에서 돌 거니까 확인을 위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아니고 g뿔뿔 버튼 c.cpp 다시 오브젝트로 버튼을 만들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네, 정상적으로 0으로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while문을 이용해서 버튼으로 LED 켜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를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버퍼를 여러 개 읽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버퍼를 우리가 1만 읽으니까 이 랭스의 최대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써주는 게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현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또 스테이터스나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실행 중이니까 74, 76이 남아 있는데요. 컨트롤 C로 강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제가 unexport에다가 값을 넣는 소멸자가 있습니다. 저희 위에 보면 이렇게 unexport를 해줬죠. 근데 이게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다음번에 진행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전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반드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4강 버튼 입력 받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